자, 이번 주 머니톡에서 이 둔촌주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마다 둔촌주공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전체는 12,000가구고요. 네. 12,000가구에 강동구 둔촌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거든요. 둔촌주공에서. 아니 그 네. 학생 가리키는 네. 그때 이 둔촌주공에 사는 또 우리 학생을 가리키러 제가 늘 네. 갔었는데 참 고즈넉하고 좋았다. 네. 그런 둔촌동에. 기억이 납니다. 이 네. 둔촌주공이라는 아파트가. 야,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까지 거기 살았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바야흐로 꽤 오래전이니까. 네. 근데 이제 12,000가구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요, 재건축을. 예, 예, 그 중에 약 한 3,70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 거니까 네. 3,700. 단군 이래 최대 대여 재건축 사업이었었죠. 예. 하고 이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꺾이지 않았다면 진짜 초대박의 뭐 로또 분양에 이럴 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30평형의 일반 분양이 뭐 많지만 한 13억 정도예요. 근데 바로 인근에 있었던 송파구 쪽에 30평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25억, 26억 네. 했단 말이죠. 어우, 그러면 그러네요. 만약에 분양을 해가지고 30평을 13억에 받았어요. 그럼 두 배가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받는 순간 어. 시세가 26억이에요. 그럼 13억을 앉아서 버는. 그래서 로또 분양이었었고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10만 청약설. 이게 3,700가구 모집하는데 10만 명이 청약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10만 양병설도 10만 아니고 청약설까지 나왔습니다. 청약설. 그러나 그러나 흥행 1순위 참패 4대 1이 안 된 거예요. 3.7인가요? 3.69 대 1. 6,9 대 1. 네. 6대 1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는 분양입니다. 분양. 네. 하고 실제 내가 받을래 말래 계약은 계약률. 또 다른 겁니다. 계약률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순위 청약 들어갔다 이제 할 거란 얘기가 네. 뭐냐면 1순위에 이렇게 5대 1 이상, 6대 1 이상, 5배수가 안 나오면 네. 일단은 계약이 다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쉽게 아. 우리말로 안 말하면 되는 거죠. 쫄리잖아요. 네. 이 시행사, 네. 시공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순위를 통해서 더 많은 이 분양자들 일단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됐어요. 계약률이 떨어지면 바로 척척척척 넣어야 되니까. 그게 네. 뭐 10대 1이 된다고 해도 30%는 미계약일 거라고 대충 추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거긴 또 네. 지금 조합원들도 계시고 하기 예. 때문에 지금 조금 예산은 다를 순 있어요. 불허하나 네. 현재로서는 저조했다. 흥행참패라는 표현이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 우리 국민들, 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집값에 대한 인식의 바로 밑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권이죠. 네. 강동구이기는 하지만 30평형 13억을 이렇게 청약 당첨된 사람이 계약도 안 계약을 안 했다면 한다. 그 강남권의 30평형 13억도 인정을 안 안 한다는 한다는 거죠. 뜻이 그렇죠. 되잖아요. 떨어져야 된다고 깨질 수 생각하는 거죠. 있다. 예, 물론 아직은 뭐 송파구 쪽은 한 18억 선입니다. 네. 18억, 17억이고 갭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둔촌주공이라는 것이 뭐왜 바로미터 하냐면 이제 수요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있는 보고 거야. 있는가, 이제 가격을.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입주권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입주권이라는 것은 이미 조합원들은 네. 따놓은 당상이죠. 네네. 근데 분양은 막 해고 경쟁률에 밀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로 살 수 있는 이제 그 입주권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입주권은 참고로 말해서 조합원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뭐 한 1, 2억 붙고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권 받은 분도 내 돈 더 합쳐놔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30평형 입주권이 한 20억까지도 팔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15억 선, 떨어졌더라고요. 14억까지 네. 입주권 가격도 지금 함께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계약률까지 확인해 보면 네. 아마 더 확실한 부동산에 대한 마음, 우리 국민들의 가격에 대한 그 의식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훈풍을 불어넣을 소식이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네. 정부가 뭐예요? 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추가로 또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 골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뭐 안전진단 네. 그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엔 주거 환경을 네. 가중치를 좀 늘리겠다 이거더라고요. 네. 그 재건축은 깁니다. 네. 아주 길어요. 길죠. 그 사업이 길어요. 근데 그 첫 번째를 통과해야 그것도 되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안전 진단이에요. 이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무너질랑 말랑 해야 되는 그 거죠. 안전 진단에서 등급이 낮게 나와야 돼요. 아, 뭐 이게 네. 좋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역설이죠. 왜냐하면 좋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튼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쁘게 나와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나의 지금, 아저씨에서 예, 나왔죠. 네. 나의 아저씨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성균 씨가 이성균 씨가. 이 안전진단을 하죠. 네, 안전진단 안 좋게 해달라고 구조를 돈을 하죠. 막 주고 구조를 그러죠. 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안전진단 중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네. 구조 설계의 배점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면 안전해.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파트라는 게 안 무너져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설비가 너무 노후해. 네. 그리고 주거 환경이에요. 주차할 못 데도 대. 없어. 주차를 못 대. 하고 층간 소음이 꽝이야. 뭐, 예, 하고 해가 안 들어와. 뭐 일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이 구조가 50점이었는데 구조를 30점, 주거 환경 30점, 설비, 노후 설비 30점 해가지고 이 배점을 바꾸게 된 네.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살기 힘들면 그렇죠. 재건축해주자 그렇죠. 이런 네. 거예요. 거죠. 네. 하고 아. 커트라인도 30에서 45로 높였어요. 과거에는 40점 맞으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45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 40점 맞은 아파트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동 네. 또 노원구 상계동 네, 쪽의 아파트들이 이번에는 들어가게 된다. 네. 아, 재건- 목동은 안전진단 통과에. 언제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목동이요. 아이고. 그런데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다 풀어주면은 집값이 또 오르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좀 다른 게요. 그 집값이 올라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오를 때마다 규제를 넣고요. 떨어지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줬다는 건 집값이 더 그만큼 떨어질 거라는 떨어진 얘기인 거고요. 거죠. 또 뭘 더 풀어줬다는 건 이미 가격은 또 더 더 떨어져 떨어질 있다. 거다. 네, 떨어져 있다 오히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 네. 둔촌주공의 그 둔촌주공 실제 계약률도 좀 봐야 되겠네요. 미분양이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계약 포기자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분위기가 이러면 미분양이 있을까요? 당첨된 사람도 계약금 안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억 중도금 대출 안 나오는 12억 라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평형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계약을 하겠지만 이제 30평형 때부터가 12억이 넘으니까. 예, 30평형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돼요? 그렇습니다. 12억 중도금이 원까지, 자기 돈으로 자기 그다음에 돈으로 해야지. 13억을 계속 13억을 대출이 안 채워야 돼요. 됩니다. 12억 원까지만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은 저도 뭐라고 뭐 말씀드릴 네. 필요 없어요. 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그럼요. 포기하는 금리 상황도 때문에 오는 거네요. 못하는 건 거죠. 그래서 네. 1월에 이 어떻게 실제 계약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다음 달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 다음 주 이 시간이 네. 다음 주 이 시간 시간. 여러분 네. 화요일에 CPI, 산타를, 네. 목요일에 점도표. 네. 예. 다음 주에 자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산타랠리가 올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